안녕하십니까, 한수장입니다. 오늘 제가 꾸미지를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지금은 12월 2일 월요일 새벽 3시 반입니다. 12월 1일 지금으로부터 하루 전 12월 1일 일요일 새벽에 저희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원일몰을 DB가 나가서 우리 개발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새벽에 급하게 전화 와서 사이트가 다운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아침 우리 개발 실장님은 일요일날 새벽 7시에 일어나시고 새벽 3시에 원인을 파악해서 그때부터 지금 월요일 새벽 3시까지 지금 거의 꼬박 24시간을 눈 떠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 계시고요. 아니 이렇게 개발 총괄하시는 분이 회사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침 7시, 8시에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응원해드리고 맛있는 밥 사드리면서 같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말이 버벅대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덕분에 우리 개발팀에서 지금도 계속 지금 새벽 3시 반이에요. 애써주시면서 저도 제 방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도 하고 이번 주에 해야 될 일도 정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원래 예정대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다 보니까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과 자주 만나려고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인사를 드리게 됐으니까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네, 기지개 한번 뻗치고. 제 이런 모습 원래 잘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하죠. 머리도 못 감고 그냥 편하게 집에 있던 옷 입고 왔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여러분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뭐 정보, 제 이야기, 다양한 활동하는 모습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막 편집하고 자막 넣고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편하게 자주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구매 대행 시장의 트렌드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보는 시야와 현재 여러분이 하고 계신 시야 또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팔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소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아이템을 소싱한 다음에 그것을 팔기 위해서 본인만의 카페나 블로그, 오픈마켓, 홈페이지, SNS 판매하는 채널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개인분들이 제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11번 가치마켓 같은 오픈마켓입니다. 이런 11번 가치마켓 오픈마켓의 대표님들은 여러분이 대표이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트에 매출이 많이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에 있어서 결국 사이트에서 상품이 잘 팔리려면 좋은 셀러에 좋은 상품이 있어야 고객들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은 대부분 셀러 유치와 함께 마케팅을 하는데, 지마켓 11번가 같은 이런 오픈마켓은 이미 국내에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고 국내 셀러가 11번가나 지마켓에 이미 많은 상품들을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쌈박한 상품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나시죠? 3년 4년 전에 쿠팡, 티몬, 위메이크, 프라이스가 나오면서 기존 오픈마켓과 다른 컨셉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반값이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오픈마켓은 10만 원에 파는데 쿠팡이나 소셜에서는 5만 원, 6만 원에 파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그 반값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 같은 셀러죠. 조금만 가격을 낮춰서 반값에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살 거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소셜 커머스의 꼬임에 넘어가서 많은 유통업자분들은 반값으로 상품을 소싱을 해서 올리고 마진은 많지 않지만 다음에 또 재구매를 내 상품을 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은 똑똑해지면서 똑같은 상품들을 반값에 샀는데 다음에 제값 주고 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소셜 커머스에 등록한 셀러들조차도 다시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결국 그런 트렌드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오픈마켓 그 소셜 커머스들이 점점점 오픈마켓화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지마켓 11번가나 쿠팡이나 위에프나 이제 결국 또 이제 가격이 오픈마켓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상품들 넣어야 되는데 국내 셀러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제 책에 나오려고 해서 편집 못하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국내의 오픈마켓 대표들은 새로운 상품을 찾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해외 직구가 뜬다니까 해외 직구 상품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해외 직구관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게 12번가뿐만 아니라 지구도 있죠. 지구도 보시면 또 쿠팡에 또는 이메이크 프라이스에 해외 직구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파는 글로벌 셀러 중에 이런 해외 직구간에 들어가서 상품들을 상품을 등록하고 이건 해외 배송이에요. 배송 기간이 2주 걸려요. 이렇게 올려놓고 고객이 들어와서 사면 우리가 해외에서 구해서 국내에 보내는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파는 셀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이라는 형태로 가면서 해외에 있는 아마존이나 미국, 유럽, 중국에 있는 다양한 사이트의 상품 정보를 비교해서 가격 비교한 다음에 국내 누가 얼마에 파는지 이렇게 보시고 나는 그들보다 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캡처해서 올려놓고 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었다가 이제 대량 등록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번 볼까요? 이 판매자의 상품의 유로스토어 이거 보이시죠? 클릭을 하면 이 판매자의 뒷조사를 할 수 있고 전체 상품을 얼마 올려놓은지 볼 수 있으면 현재 전체 상품을 200개 올렸습니다. 이게 200개면 아마 수동으로 했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게 옛날 방법이고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량 등록 솔루션 하는 회사들이 나와서 그 중에 한 판매자를 보여드리면 현재 49,000개를 올려놨고 이 중에 누적 판매수 눌러보시면 49,000개 중에 판매된 게 쭉 나오죠. 그럼 이거 구글링 하면 어디에서 얼마에 가져온지 다 알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 49,000개를 수동으로 올렸을까요? 대량 등록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이제 쉽고 빠르게 대량 등록하면서 이제 오픈마켓은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동으로 등록한 사람들과 대량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빈부의 격차가 생기죠. 이거 이제 판매된 건데 한번 볼까요? 20만에 판매되는데 이제 좀 이제 오픈마켓에 대량 등록하신 분들은 이런 경쟁사를 분석하거나 본인만의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구글 링을 통해서 저 상품이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라고 보면 실버가에 똑같나요? 틀렸네요. 제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이거 220만에 팔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세라티 78만에 팔렸습니다. 이거 진짜 나를 오랜만에 꼬박 사니까 상태가 에롱에롱한 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12번가에 팔렸던 저 상품에 아마존에서는 423불 423불이면 환율 관세 부가세 한 5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대략 한 60만 원 한다 쳐더라도 국내에선 78만 원에 팔리니까 하나 팔면 10만 원 정도 남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나는 마세라티 시계를 좀 팔고 싶어 그러면 전 세계 사이트를 검색한 다음에 이런 상품들을 한 번에 긁어올 수 있는 게 이 상품의 URL을 복사해서 대량 등록 솔루션을 쓰면 쉽고 빠르게 등록하고 가격도 바뀌는 이런 시대가 왔죠.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대량 등록 솔루션을 통해서 등록하다 보니 이런 지마켓 10연가 오픈마켓들이 상품 등록하는 비용을 받지 않고
판매되면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5만 개, 10만 개, 100만 개를 등록하다 보니 오픈마켓들이 점점점 우리 같은 구매대행 또는 국내 오픈마켓도 대량 등록하는 분들 계시는데 대량 등록하는 셀러들을 싫어하면서 상품 등록 횟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대량 등록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냐? 본인만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카페입시다나 고도몰, 메이크샵 또는 본인만의 독립몰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대량 등록해서 하세요 라고 해서 예를 들면 미국 구매대 뭐 쇼핑몰 검색하면 여기에 나온 이런 쇼핑몰들은 대량 등록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해외 배송이에요, 배송기한 2주 걸려요 이렇게 똑같이 하면서 이 방법을 네이버의 마케팅 방법은 고객들이 뉴발란스 사고 싶은 걸 검색했을 때 키워드 광고도 보지만 네이버 식 쇼핑을 통해서 본인이 가격도 보고 판매자의 신뢰도 보면서 해당 상품이 마음에 들면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가고 클릭당 50원에서 150원 정도의 비용을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식 쇼핑에 입점한다. 여기에 대한 좀 디테일함을 보고 싶으면 네이버의 쇼핑 카테고리를 눌러보시면 몰 전체 보기를 눌러보시면 현재 대한민국에 27만 7,287개의 쇼핑몰들이 네이버의 가격 비교 사이트에 입점되어 있고 그중에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오픈마켓도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자동으로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지만 본인만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네이버에 쇼핑 입점을 해야 되고 기술적인 연동을 하면 이렇게 상품들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상품들이 클릭당 비용을 내지만 오픈마켓은 대량 등록이 안 되니까 홈페이지 만들어서 대량으로 10만 개, 50만 개 밀어넣고 클릭당 비용을 냈던 게 최근까지 트렌드죠.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가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량 등록이 점점 막히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네이버가 돈이 되니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분중에 네이버가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 네이버 엔터에서 오셔가지고 신규 사업 얘기할 때 이런 거 다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기획하고 있다고 먼저 하시더라고요. 먼저 하실 수 있죠. 돈이 많으시니까. 자, 그래서 해외 직구간에 보면 이제 해외에서 긁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이탈리아, 독일, 일본 전 세계 한인들이 현지 매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건 미국 배송이에요, 배송기한 2주 걸려요 이렇게 올려놓고 한국 소비자가 사면 그때 해외에서 사서 보내주는 현지 오프라인 구매 등의 서비스가 이제 오토 비즈니스라고 하죠.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이런 형태의 상품들은 한국의 소비자들이 직접 찍은 상품이고 현지에서밖에 못 구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여러분 지구가 G마켓 전용 오픈마켓 아닙니다. 보시면은 지구는 트렌드 라이프 쇼핑 지구라에서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있고 그 중에 해외 직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해외 직구간에 뭐 브랜드를 검색하면 해외 명품관도 나오네요. 명품관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그림이 해외에서 긁어온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현지 한인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놓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있어야만 하겠죠. 눌러볼까요? 자세히 보면 또 이 판매자가 어디 있는지 상품도 쭉 보면서 우리 또 판매자니까 벤치마킹 해야겠죠. 쭉 보면서 보다 보면은 이렇게 개인정보라 전체 사업자 정보들이 나와 있어서 이분들 현재 해외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기도 하고 사실은 해외 법인 만들어 놓고 해외에 있는 알바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의 시장의 트렌드가 해외 상품을 캡처하거나 대량 등록 솔루션을 타고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현지에서 찍어서 올리는 오토 비즈니스가 점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구매 대행은 점점점 직구적이 많으니까 유럽은 텍스 리펀드를 활용한 구매 대행,
이제 중국이 요즘에 많이 찾고 있죠. 중국 상품들의 저가 상품들이 워낙 마진이 좋으니까 국내에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마진율도 좋고 어떤 박리담의 형태보다는 알리바바나 1688에서 소싱해서 구매대 형태를 띠지만 사실은 구매대 하지 않고 창고에 박아놓고 파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꼼수이고 불법이긴 하지만 불법이라는 거는 그 구매대행이라고 해놓고서 실제 뒤에서는 소매로 파는데 세금 신고를 소매로 신고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인증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상품들을 파는 것들도 마진율이 좋아서 좀 많이 하고 있다. 다만 중국 상품들은 바로 번역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대량동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방법 중에 전 세계 상품 이미지 캡처하는 거, 대량동 솔루션 쓰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오토 비즈니스가 뜰 것이다. 제가 마지막에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그림은 미국에서 아마존에 파는 미국 셀러, 중국에서 타오바오에 파는 중국 셀러, 일본에서 라쿠텐에 파는 일본 셀러 중에 한국의 이커머스에 직접 진출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타오바오 셀러가 만약에 직접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현재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한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고 이미 몇 개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직접 들어오면 저희는 어렵겠죠. 근데 이거 뭐 유통의 트렌드고 소비자가 직접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의 몰 전체 보기 보시면 이렇게 한국 회사가 아닌 어딨죠? 없어졌나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왜 안 보일까요?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q10 알리익스프레스 q10은 한국 회사가 아닌데 들어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누구 찾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여기 있구나. 알리익스프레스 네 있죠. 이렇게 네이버가 돈 낸다고 또 해외에 있는 제휴 사이트들 좋은데 제휴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구매 대행도 어렵고 고객이 여기서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점점점 어렵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재고 없이 하는 구매 대행을 하다가 대량 등록하다가 사진 찍는 거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유통의 본질로 돌아가서 좋은 아이템을 소싱하셨으면 그거를 공장을 컨택하시든 본사를 컨택하시든 일부 도매로 사입하시든 더 누가 가격 경쟁력 있게 싸게 가져오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당장 이게 뭐 올해 년도에 뭐 모든 해외에 있는 회사가 다 들어온다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 사이의 트렌드를 예측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사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상품을 국내에 파는 시장에 크게 구매 대행, 오토 비즈니스, 현지 법인 진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거기에 어떤 숨겨져 있는 셀링 포인트가 있는지도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좀 맨정신에는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면서 또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십니다. 우리 좀 정말 고생하는 개발팀. 저희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고생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다양한 판매 채널 저희가 운영하는 유니 808도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재미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